자, 오늘은 등차 수열 다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일단 등비 수열이 뭔지 먼저 한번 보면, 뭐 이런 거지, 가볍게.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얼마? 2를 곱하면, 곱하기 1을 하면 4가 되고, 4에다가도 곱하기 1을 하면 8이 되고, 다 지금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수열을 일단 등비 수열이라 하고, 요 곱해지는 똑같은 이 숫자들 있잖아. 다 곱하기씩 곱해지잖아. 이 곱하기 2, 이 2라는 숫자를 공통된 B라고 해서 공B라고 합니다. 공B라고 하고, 영어로는 커먼 라시오라고 해서 라시오의 R자를 떠서 R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차 수열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려고 하면은 공차를 한 번씩 더해줬잖아. 등비 수열에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려면 공비를 한 번씩 곱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해주면 네 번째 항이 되겠죠. 왜? 3번 가면 네 번째 항이 되겠지. 첫 번째로부터 공비를 몇 번? 3번 곱해주면 당연히 네 번째 항이 되겠죠. 근데 이걸 굳이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하지 않아도 네 번째 항은 만약에 뭐 두 번째 항 기준으로 친다면은 두 칸만 오른쪽으로 가면 되니까 공비를 2번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A12가 있다 합시다. 12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수아야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니? 10번을 곱하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A19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18번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이라는 걸 구할 겁니다. 일반적인 항. n에다가 딱 숫자 대입하면 그 항의 값이 나오는 일반항. 우리가 an이라고 쓰기로 했고, 그럼 얘를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표현하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번이 아니라 n-1번 곱하면 되는 거죠. 공비를 n번 곱하면 첫 번째 항에서 오른쪽으로 n칸 갈 거니까 n 플러스 1 항이 된단 말이지. 난 근데 n번째 항을 구할 거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해주시면 된다. 이게 끝.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뭐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8 플러스 32 마이너스 148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영준아,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4거든요. 128이지. 자, 그럼 이때 첫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4죠. 이때 AN을 작성하세요.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첫 번째 항에다가 뭘 곱하냐면 공비 마이너스 4를 몇 번? n-1번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와 있죠?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AN 일반적인 항은 AN은 A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된다는 거죠. 자, 등비 중항 하기 전에 앞서서 자, 이제 형태를 또 분석을 할 거예요. 자, 등차 수열에서도 되게 그 형태를 잘 분석해야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했거든. 우리가 복습 살짝 할까? 자, 수열 AN이 있어. 근데 얘가 등비 수열이에요. 아니, 등차. 그러면 AN이 무조건 n에 관한 1차식 이렇게 표현되거든.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되고 요 n의 개수가 뭐랑 똑같았어요? 공차랑 똑같았고 뭐 별표는 이제 마지막에 내가 보정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이 n에 관한 모습, n에 관한 1차식이란 것 그리고 n의 개수가 공차라는 게 매우 중요했잖아. 등비 수열에서도 이 형태를 좀 분석을 해볼 거야. 잘 봐.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비 수열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의 일반항은 AN은 내가 방금 이야기했죠. A 첫 번째 장에다가 공비를 n-1번 곱하면 돼요. 자, 줄여서 쓰면은 AR의 n-1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 형태를 분석할 건데 잘 봐요. 일단 단항식이어야 돼.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 단항식이고 항이 하나밖에 없고요. 지수식이어야 돼. 대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어야 돼. 여기가 갑자기 n제곱 이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n이거든. 물론 여기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n의 개수는 바뀔 수 있는데 내 말은 지수 자리가 n에 관한 1차식인 게 중요한 거고 항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중요한 거고 지수식인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자, 예를 들면 어떤 an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2의 n제곱 플러스 뭐 6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영준아, 이 an은 등비수열이 아니야. 너 대입해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걸로 얘기해야죠. 왜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죠. 항이 두 개잖아요. 이건 등비수열이 될 수,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비수열에 대해서 내가 지금 AN을 썼더니 항이 두 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고. 자,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라는 거, AN이. 자, 만약에 AN이 4에 n제곱 플러스 6이래. 수아야, 얘 등비수열이 아니야. 왜 아닙니까? 지수가 2차식이어서. 자, 근데 AN이 2에 n제곱 이렇게 있다 붙여. 영준아, 이거 등비야, 등비 아니야? 등비죠. 누가 봐도 등비예요. 누가 봐도 등비죠, 여러분. 왜? 1 넣어봐, 2 넣어봐, 4, 3 넣어봐, 8. 첫 장이 2고 공비도 2인 등비수열이거든. 자,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주면 다 알아요. 3 곱하기 뭐 6의 n-1조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럼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6인 거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라니까. 근데 지금 모습이 약간 다르잖아요. 물론 큰 틀은 똑같죠. 단항식이면서 지수식이면서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일단 둘 다 등비는 맞는데 여기선 바로 뭐가 안 보여? 공비가 안 보여요. 아, 바로 보이긴 한데 첫 장이랑 공비가 좀 바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여기가 첫 번째 장이고 여기가 공비인 게 바로 보이잖아. 한번면 이렇게도 나온다니까. AN이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다고 쳐. 얘도 일단 등비수열인데 공비랑 첫 장이 바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잘 봐. 일단 등비수열인데 일단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 실제로 n에 1 넣어봐봐. n에 1 넣으면 2에 2 빼기 1, 1제곱 첫 번째 항 2고요. 자, 2 대입해봐. 2에 4 빼기 1이니까 2에 3제곱 8. 3 대입해봐. 2에 6 빼기 1에서 2에 5제곱 32. 공비가 4인 게 나오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공비는 결국 밑이랑 n의 개수를 같이 곱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이 모습을 강제로 이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 어떻게 해볼게. 내가 이 모양 똑같이. 잘 봐. 2에 2m 마이너스 2로 바꿔. 근데 이거는 얘랑 비교했을 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늘었다는 건 2분의 1을 곱했다는 거야. 그럼 곱하기 2를 한번 하면 돼. 일단 얘랑 똑같은 거거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 자 요거 2로 끌어내면 2에 n-1제곱 이렇게 되고 지수법칙에서 얘 두 개 먼저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4에 n-1제곱. 그러니까 첫 장이 2고 공비가 4인 거. 그러니까 이 과정이 힘들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공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쌤, 첫 번째 장은요? n에 1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이 모양을 고수할 필요는 없고 큰 틀만 보고 일단 등비수열인 거 판단하고 첫 번째 항은 1 대입해서 공비는 이렇게 돌려서 찾으시면 되겠다는 말.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아니, 가봐 학교 가면 이 모양 아니면은 애들이 공비랑 첫 번째 항을 바로 못 찾는다고. 이렇게 준다니까 막 더럽게.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등비중앙이라고 해서 봐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등비수열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실제로 내가 나열해볼게. 이렇게 계속 가겠지. 이렇게 가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자, 재밌는 게 눈 감고 너가 딱 두 개를 딱 해. 아, 두 개. 하나 간격으로 두 개를 딱 해. 얘 두 개를 곱한 건요. 얘를 제곱한 거랑 항상 똑같아요. 봐봐. 얘 두 개 곱하면 A제곱 R 4제곱. 얘 제곱하면 A제곱 R 4제곱. 어디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볼까? 두 개 곱하면 A제곱 R 10제곱. 얘 제곱하면 A제곱 R 10제곱. 항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등비중앙이라. 얘는 얘 두 개의 등비중앙. 얘는 얘 두 개의 등비중앙.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외울 겁니다. 등비수열에서는 중간을 제곱한 거는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아. 영주가 벌써 자려고 한다, 눈이. 자, 근데 잘 들어. 비단 이게 양 사이드일 필요는 없어. 똑같이 간격으로 벌어져도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얘를 제곱하면 A제곱 R 6제곱이잖아. 얘 두 개 곱해도 A제곱 R 6제곱. 얘 두 개 곱해도 A제곱 R 6제곱. 얘 두 개 곱해도 A제곱 R 6제곱. 더 이상 못 가지만 있다고 가정하면 그 같은 간격으로 벌어지는 것끼리 곱하면 항상 중간의 제곱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면 문제 다 풉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고 네 번째 항이 1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려면 첫 번째 항 필요하고 공비도 필요해. 공비가 안 나와 있잖아, 지금. 봐봐. 첫 번째 항이 4분의 1이래. 네 번째 항이 16이래. 자, 풀이대로 풀지 말고, 자, 첫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되려면, 여기다가 공비를 얼마 곱한 거냐면, 몇 번? 공비를 3번 곱한 거야. 아니, A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곱하면 얘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공비를 3번 곱하면, 4분의 1에다가도 공비를 3번 곱하면 16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4분의 1에서 얼마를 곱해야 16이 되냐면, 64를 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 세제곱이 여기서 64인 걸 알 수 있어. 따라서 R이 4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끝났죠? 공비 나왔고 첫 번째 항 4분의 1 나왔으니까 AN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자,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걸 뭐 4에 마이너스 1제곱 한 다음에 밑끼리 똑같을 땐 지수끼리 더한다 해서 지수법칙 써서 깔끔하게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마 시험에는 한 상태로 나오겠지만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인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의 일곱 번째 항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일반항 구한 다음에 n에 7 대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고요.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일로 가려면 공비를 2번 곱해야 돼. 여기서 일로 가려면 공비를 2번 곱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6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됐다는 거죠.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R제곱은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3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자 얘가 9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R제곱이 9분의 1이란 건 R이 풀마 3분의 1인데 지금 공비가 음수를 했어.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만 된다는 거 나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바보들은 이렇게 풀어요. 내가 처음엔 AN 구하자고 했는데 AN을 구한 다음에 N에다가 7을 대입하겠지만 아니 우리 공비 나와 있고 네 번째 항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비를 3번만 곱하면 일곱 번째 항이 되겠죠. 그 말은 답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3번만 곱하면 일곱 번째 항이 되겠죠. 굳이 AN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답은 네 번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을 3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하면 81분의 2가 답이 됩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여야 됩니다. 맞죠?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공비가 음수면은 음양 이렇게 갈 거고 공비가 양수인데 첫째 항이 음수야. 그러면 이렇게 할 거니까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결국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말을 해놓은 거죠. 자, A1 더하기 A2가 60이고
A3 더하기 A4가 240. 그때 A7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고, 자, 얘를 일단 재미없게 풀면, 좀 바보처럼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공식으로 외우면 봐봐. A1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고, A2는 A1에다가 공비를 한 번 곱한 거죠. 자, A3는 첫 번째 항에다 공비를 두 번 곱한 거고, A4는 AR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공식으로만 푸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그 큰 그림으로 푸는 방법도 설명하겠지만 1번은 일단 좀 바보처럼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AR로 끌어냅니다. AR로 끌어내면 아니지. R로 끌어내. 아니, R제곱으로 끌어내. R제곱으로 끌어내 A 남고 R제곱으로 끌어내면 AR 이렇게 남죠. 근데 we already know this value. 얘가 얼마? 60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R제곱이 4여야만 240. 아, R제곱이 4군요, 선생님. R이 2일 수밖에 없고. 그럼 R 자리에 2를 넣습니다, 여기다가. R에 2를 넣으면 A 더하기 2A니까 3A가 60이죠. 따라서 A는 20이에요. 뭐 구하래요? 7번째 항 구하래요. 그 말은 첫 번째 항 20에다가 공비를 몇 번? 6번 곱하면 됩니다. 64에다가 20을 곱하니까 1280이 답이 되는데, 자, 이거 재미없게 푼 거고, 고수들은 이런 관점으로 풀어요. 봐봐. 보자마자, 얘랑 얘가 지금 2칸 차이 나고, 얘랑 얘가 2칸 차이 나요. 그 말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내가 R 제곱을 곱하는 순간, 어차피 얘는 분배 법칙 될 거 아니. 그럼 얘는 R 제곱 분배 받아버리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보자마자 R 제곱이 4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그럼 R이 2가 되겠지.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서 공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뭔가 이제 식 처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영준아. 보자마자, 여기다가 R제곱 곱하면은 얘가 돼야겠네라는 거를 아시면은 바로 R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 과정이 없어진다고. 저와 같은 시선이 되기를. 자, 등비수열 2, 4, 8 이렇게 됐을 때 500보다 언제 더 커집니까? 물어보네. 자, 이거는 중학생도 풀죠. 중학생도 2는 여러분 곱할 수 있거든요. 좀 똘똘한 중학생은 2의 9제곱이 512인 걸 알기 때문에 답을 9라고 써요, 사실. 맞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얘가 언제 500보다 커집니까? 얘를 풀라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도 2이니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을 쓸 수 있겠죠. 지수법칙 쓰면. 그래서 물어보는 게 결국 이 n번째 항이 언제 500보다 커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n은 9가 되겠죠. 네 문제? 5문제? 좀 많네. 자,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자,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등비수열인데 항이 내가 딱 7개 그려볼게. 아니 8개? 아니 6개. 자, 재밌는 건데 등차수열도 살짝 얘기해볼까? 등차수열 이렇게 있다 볼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자, 등차랑 등비가 일단 크게 봤을 땐 똑같아. 이게 뭐가 똑같냐면 등차는 이렇게 곱하면 내가 항상 이렇게 더하면 항상 똑같다고 했어. 2A 더하기 5D, 2A 더하기 5D, 2A 더하기 5D. 더하면 똑같지만 등비는 곱하면 똑같아. A제곱, R5제곱, A제곱, R5제곱, A제곱, R5제곱. 근데 이게 쌤, 홀수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가 되면 중간에 짝짝꿍이 없는데요? 봐봐. 곱하면 A제곱, R6제곱, A제곱, R6제곱, A제곱, R6제곱. 얘는 없죠? 그럼 얘는 제곱하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항상 그래요. 얘도 2A 더하기 6D, 2A 더하기 6D, 2A 더하기 6D. 근데 얘기 짝짝꿍 없죠? 얘는 그냥 곱하기 2하면 그거랑 다 똑같아. 뭐 구하래? 이거랑 이거 곱한 거 구하래. 답은 40 이렇게 바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간격으로 줄여도 곱하면 항상 일정합니다.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안 푼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뭐. 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중앙. 중간에 있는 걸 제곱한 것은 양 사이드 곱이랑 똑같다. 그냥 그렇게 식을 써서 방정식 풀라는 문제. 자, 중간에 제곱을 한 거는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 자, 이렇게 방정식 쓰시고 2차 방정식 중학교 3학년 때 풉니다. 영준아. 영준아. 서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면. 하고 나서 안 자는 경우가 더 하고만 오면 자. 그게 벌써 습관이 되어 있으네. 자, 중간의 항은 나머지 양 사이드의 곱이랑 중간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제곱. 나까지 지금 말렸다. 중간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죠? 자, 양변에 3 곱하고 전개합시다.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8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다 왼쪽으로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24가 아니라 25x 플러스 50은 0. 뭐 구하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분의 얘 부호 바꿔서 그냥 2분의 25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거 인수분해해서 얘는 x를 굳이 다 구했지만 우리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안다면 그냥 저기서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죠. 자, 22번. 세수 2랑 a랑 b는 등비수열을 이룬대. 자, 보자마자 중간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이랑 똑같다.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a랑 b랑 30은 등차수열 이룬대. 등차수열은 중간의 제곱이 아니라 중간의 2배는 양 사이드의 곱이 아니라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얘도 2b고 얘도 2b니까 결국 a제곱이 a 플러스 30일 수밖에 없고. 자,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a 값 구할게. 자, a가 될 수 있는 건 a 빼기 6, a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6이랑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뭐 구하래요? a가 양수래요. 그럼 a가 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a가 6이면은 36이니까 b가 18이죠. 따라서 답은 12가 되겠다. 자,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을 a라 두고 두 번째 항을 ar이라고 세 번째 항을 ar 제곱 이렇게 두겠습니다. 등비수열 이루는 세 수를 이렇게 세 개로 둘 수 있겠죠. 영주야 키 몇이니? 190 되지 않니? 자,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를 이렇게 두시고 얘들 다 더했대. 얘들 다 더했더니 얼마가 됐냐면 2분의 3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얘들을 다 곱했대. 다 곱하면은 a 3개가 될 거고 r 3개 이렇게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보자마자 야 이거는 결국 ar의 전체 세제곱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r은 결국 실수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 AR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거든. 자, A는 그대로 A라 쓰시고, AR 대신에 마이너스 1 쓰시고,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AR에다가 R이 곱해진 걸로 볼 거예요. 근데 AR이 이미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빼기 R이 2분의 2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서 A가 R 플러스 2분의 5니까 요 A 자리에다가 R 플러스 2분의 5를 대입할게. 그러면 이 R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R을 곱한 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돼. 자, 전개하면 R제곱 더하기 2분의 5R 플러스 1은 0이 되고, 자, 2 곱하시면 2R제곱 더하기 5R 플러스 2가 0이다. 자, 인수분해하면 2R, R,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리가야. 플러스 플러스죠. 이렇게 되겠지. 잠겠어? 자, 그럼 R이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은
첫 번째,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랑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R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다고 쳐. 그럼 A가 얼마냐면 2가 되죠. 자,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A는 2분의 1이 되죠. 자, 이 상태로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첫 번째 항 2,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자, 공비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2 되죠. 순서는 다르더라도 등장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답은 그냥 저 세수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잠깐만. 자, 이번엔 뭐 구하랍니까? 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점을 찍고, 중점 찍고, 중점 찍고, 이렇게 해서 오려낸 겁니다. 오려냈더니 남은 넓이가 있겠죠, 이 세 개. 이거 다 더한 넓이가 S1. 똑같이 이번에는 이 삼각형에서 그 행동을, 이 삼각형에서 그 행동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9개의 삼각형을 다 더한 걸 S2라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서도 그렇게 다 더한 걸 S3랍니다. 자, 이거를 10번 했을 때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항을 먼저 구할 거예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구하려면 일단 전체 넓이를 알아야겠죠. 자,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2 대입하면 전체 넓이가 얼마?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1, 아니 딱 봐도 4개 아닙니까? 4개 중에 3개만 가져갈 거니까 S1은 루트 3에다가 얼마? 4개 쪼갠 다음에 곱하기 3한 거랑 똑같겠지. 근데 봐봐. 진짜 재밌는 거 봐봐. 이거를 전체로 비교하면 힘들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비교해봐. 아이, 너가 왜 여기 써가지고 루트 3 곱하기 여기 기준으로 4분의 3만큼만 남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만 봐봐. 4분의 3만큼만 남았을 거예요. 여기는 원래 없으니까 퉁치는 거고. 여기랑 여기 봐도 4분의 3만큼만 남았을 거야. 여기도 4분의 3만큼만 여기 남았죠. 그 말은 전체적으로 4분의 3을 곱한 게 얘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4분의 3. 여기에다가 4분의 3을 또 곱한 거지. 그럼 이제 끝났지? 아,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걸 우리가 귀납적으로 알 수가 있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4분의 3 루트 3인데 공비가 얼마? 4분의 3이야. 그러면 AN은 4분의 3 루트 3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4분의 3을 n-1번 제곱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할 게 10번째니까 10만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다 10 대입하면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9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4분의 3 하나 있고 여기 4분의 3 9개 있네. 곱하면 4분의 3의 10제곱이 될 거고 루트 3은 그냥 뒤에 갖다 붙이면 돼요. 얘가 아마 답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